충남 서남북권 주민들도 이제 KTX를 타고 서울로 갈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교통연구원이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서해선 서울 직결이 포함됐기 때문인데요. 홍성에서 출발한 서해선을 화성에서 평택까지 6.7km 연결해 경부선 KTX와 잇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충남 서남북권 주민들은 장항선을 타고 서울을 오갔는데요. 이제 서해선 KTX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에서 홍성은 45분으로, 서울에서 대천역은 1시간, 서천역은 1시간 10분으로 시간이 단축됩니다. 서해선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이제 황해 시대에는 충남과 서울에 있는 서해선이 국가 발전을 잇는 중심축이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기존 호남선을 이용해 전철과 KTX로 강경과 논산, 계룡을 잇는 신설 노선이 포함됐고, 보령선과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등은 추가 검토 사업이 됐는데요. 충남 서해안 지역의 여객과 물류 운송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다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은 오는 6월 최종 확정 고시됩니다. 충남도가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지원 사업에 업체당 최대 200만 원의 경영환경 개선금을 지원합니다. 전체 지원 규모는 70개 업체로 점포 환경 개선과 광고비 등을 지원하게 되며 창업 6개월 이상의 소상공인들은 다음 달 14일까지 충남경제진흥원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충남도는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지역 특성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충남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합니다. 충남연구원과 충남테크노파크 등이 추진하는 이번 용역은 도내 노후산업단지 10곳을 선정해 산업단지 발전 전략과 사업 목표 등을 수립해 정부가 공모하는 개조 사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충남도가 민원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상담 과정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도 본청과 도의회, 직속기관 등에서 사용 중인 행정전화기에 녹취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녹취는 민원 응대 중 녹음이 필요할 경우 담당자가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한 뒤 진행되며 녹음된 통화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에 따라 관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신하영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제인 김대건 신부의 탄생 200주년을 맞아서 한국의 산티아고인 버그네 순례길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버그네는 당진 합덕장과 삽교천의 옛 이름인데요. 삽교천 서쪽 충청남도 내포지방은 조선시대 삽교천의 물줄기를 따라 들어온 한국 천주교의 탄생지이며 탄압받던 천주교인들의 숨결이 살아있는 성지입니다. 버그네 순례길은 주요 성역이 되는 솔매성지와 합덕성당, 그리고 신리성지를 잇는 약 13km에 달하는 천주교 순례 코스인데요. 버그네 순례길의 시작은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문했던 솔매성지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버그네 순례길이 솔매성지부터 출발하는 이유가 있어요? 네, 솔매성지는 한국 최초의 신부이신 김대건 신부님의 탄생지지요. 소나무로 우거진 동산, 작은 동산에서 솔매입니다. 솔매성지는 1784년 한국 천주교회가 창설된 직후부터 김대건 신부의 증조할아버지, 작은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아들 김대건 신부까지 4대에 걸친 순교자가 살았던 터인데요. 특히 김대건 신부가 신앙과 삶의 지표를 싹 틔운 장소로 한국의 베들레헴이라 불리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성지로 꼽힙니다. 이곳이 바로 김대건 신부님이 태어나신 생가지에 복원된 생가입니다. 네, 1821년 8월 21일 이곳에서 태어나셨지요.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7살 때까지 생활을 하시다가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김대건 신부님은 1846년 9월 16일 한강변 새남터에서 순교를 하시게 됩니다. 독실한 카톨릭 집안에서 태어나 26살 나이에 순교하기까지 투철한 신앙과 신념으로 성직자로서의 진면목을 보여줬던 김대건 신부. 김대건 신부는 중국, 마카오, 필리핀 등으로 가며 라틴어와 프랑스어, 중국어를 구사하고 서양음악, 그림 등에도 능통한 국제인이자 여행가이기도 했습니다.
이정표를 따라 걸어가면 정겨운 시골길이 이어집니다. 곧이어 뾰족한 두 개의 종탑이 아름다운 합덕성당에 닿았는데요. 내포의 첫 번째로 설립된 성당이지요. 합덕성당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신부님을 배출한 성당이에요. 1929년 벽돌과 목재를 사용해 건축한 합덕성당은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문 고딕 양식의 건물입니다. 이곳은 내포 사람들이 어디서든 올려다보며 마음을 의지하던 신앙의 중심이었지만 천주교인들의 박해를 받을 때 순교의 장소가 되면서 아픈 역사를 간직한 곳이기도 한데요. 자, 이분은 합덕성당을 건축을 하신 백문필 필리포 신부님이십니다. 이렇게 순례길은 성동리 마을로 이어졌습니다. 성동리 마을은 내포의 첫 순교자 원시장과 그의 사촌 원시보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에 의해 복자로 선포된 그들에게 생명을 줬던 이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신앙의 샘도 보존돼 있습니다. 1972년, 1985년 두 차례에 걸쳐 파묘 위장됐다는 무명 순교자들의 묘. 조선에서 가장 큰 교우촌이었던 이곳은 1866년 병인 박해로 그야말로 초토화됐는데요. 당시 목격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도상이 없는 유골이 많았고 썩어 부서진 묵주와 십자가가 무덤마다 출토됐다고 합니다. 버그네 순례길의 마지막 코스는 조선의 카타콤바라고 불리는 실리성지인데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찾는 당진의 관광 명소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 많은 교우들이 생활을 했던 조선시대의 제일 큰 교우촌, 400여 명의 교우가 생활을 하던 삶의 터전이었죠. 이곳은 굉장히 넓은 평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많은 교우들이 지하교회를 형성해서 암암리에 움직였던 활동을 했다 해서 조선의 카타콤바로 불리고 있습니다. 내포 지방의 중심부에 자리한 실리는 마을 사람 전체가 다 천주교 신자였다고 하는데요. 사교처 물길을 통해 중국에 있는 파르예방 정교회와 긴밀히 연결될 수 있었던 덕분에 선교자들의 비밀의 국처가 됐고 천주교 탄압기에 가장 중요한 교우촌으로 인식됐다고 합니다. 자, 이곳은 손자선 성린의 생가입니다. 그런데 조선 제5대 교구장을 지낸 W 주교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존하는 유일한 주교관이고요. 한국 천주교사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제5대 조선교구장을 지낸 W 주교인데요. 그는 이곳에서 은거하며 선교 사제들의 구심점 역할을 했고 조선 천주교사와 순교자들의 행적을 수집 기록했다고 합니다. 넓은 잔디 너머에는 우리나라 유일의 순교미술관이 우뚝 서 있고 구석구석 다양한 조형물들이 설치돼 있어 이곳을 찾는 이들에게 경건한 쉼터가 되고 있습니다. 천주교가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박해받는 사람들을 포용한 종교잖아요. 그런 종교의 역사가 묻어나 있는 곳이 버그네 순례길인 것 같아요. 아, 이게 우리의 인생의 길과 참 많이 닮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되게 힐링이 많이 되는 시간이었어요. 1821년 김대근 신부님이 태어났던 그때도 콜레라가 굉장히 성행을 했답니다. 지금 코로나 시국에 우리 모두가 어려운 이때에 이 순례길을 걸으면서 모두의 마음에 힐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천주교의 발원지인 버그네. 올봄에는 이 땅의 선조들과 순교자들이 걸어간 정스럽고 아름다운 신념의 길, 버그네 순례길을 천천히 따라 걸으며 오롯이 자신을 돌아보는 특별한 여행 어떠신가요?